지난 시간에 정수의 덧셈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유리수의 덧셈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 유리수의 덧셈은 이거는 그냥 거저먹기입니다. 즉 공짜입니다. 공짜. 왜냐하면 정수의 덧셈과 계산하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수의 덧셈을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을 더듬으면서 우리 몇 가지 예제를 푸는 걸로 유리수의 덧셈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대신할까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건데, 자, 부호가 똑같은 수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수의 덧셈에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더하면 결과도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옆쪽에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과 마이너스 3분의 1의 절대값의 합이 오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은 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절대값은 3분의 1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통분하면 6분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6분의 뭐 됩니까? 여기는 3 되고 여기는 6분의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결과는 마이너스 6분의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식이 똑같습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하나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3과 여기에다가 누구를 더해볼까요? 6분의 7 한번 더해볼까요? 플러스 6분의 7을 더하면 어떻게 될 건가?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호가 다른 부수를 더하고 있죠. 부호가 다른 부수는요, 두 수 중에서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선택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너스 5분의 3의 절대값은 그냥 5분의 3이고요. 플러스 6분의 7의 절대값은 6분의 7입니다. 그럼 절대값만 보면 이쪽은 5분의 3, 1보다 작은 수고요. 여긴 6분의 7, 1보다 큰 수입니다. 따라서 절대값이 플러스 6분의 7 쪽이 크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로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큰 쪽에서 절대값이 작은 쪽을 빼주는, 그죠? 두 수의 절대값의 차를 여기에 써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통분해 볼까요? 얘는 30분의 얼마가 되는 겁니까? 35 빼기 18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플러스 30분의 17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유리수의 덧셈은요, 정수의 덧셈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도 결국은 유리수의 부분집합이잖아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수가 유리수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수의 덧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리수의 덧셈. 자, 정리해보면 첫 번째, 부호가 같은 두 유리수의 덧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이 공통인 부호, 즉 부호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 같은 공통인 부호를 붙인 것과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호가 다른 두 유리수의 덧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앞으로 우리가 유리수의 덧셈을 할 때 그죠?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기는 두 수의 절대값의 합입니다. 거기에 공통인 부호를 붙인다. 됐죠? 그 다음 여기는 두 수의 절대값의 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유리수의 덧셈은 큰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유리수의 덧셈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바로 덧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입니다. 그래서 먼저 덧셈의 교환법칙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덧셈의 교환법칙은요, 예를 들면 이거 생각해 볼까요?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3을 더하면 뭐가 되죠? 부호가 다른 거니까 두 수 중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 자, 절대값이 마이너스 5 쪽이 더 크죠? 그 다음에 두 수의 차입니다. 절대값의 차죠? 그래서 이렇게 쓰니까 이건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플러스 3과 여기에다 다시 마이너스 5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에 거랑 순서가 뒤바뀌었죠, 지금. 그쵸? 그런데 계산 방식을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 두 수의 절대값 중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여기에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거 두 개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위치만 바뀌었지 두 수의 절대값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취하게 되면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똑같이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를 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의 차를 여기다 써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순서에 관계없이 5에서 3을 빼준 결과가 이 덧셈의 결과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리수의 덧셈, 어떤 룰을 가지고 덧셈을 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3을 더하나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5를 더하나 결과가 항상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덧셈의 교환 법칙이라는 걸 어떤 걸 얘기하냐 하면요. A라는 수에다가 B를 더하나 B라는 수에다가 A를 더하나 그 결과가 항상 똑같다라는 게 바로 덧셈의 교환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 덧셈에서는 순서를 바꿔 더해도 결과는 항상 똑같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덧셈의 결합 법칙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결합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마이너스 7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3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여기를 플러스로 바꿀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플러스 7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하고 다시 마이너스 2를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이걸 가만 생각해 봤더니 플러스 7에다가 마이너스 3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대개는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리고 이 계산한 결과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요 안쪽부터 먼저 계산을 해주면 부호가 다른 두 수를 더했기 때문에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가 되고요. 절대값 두 개의 차기 때문에 7 빼기 3 해서 4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결과는 뭐냐? 부호가 다른 두 수기 때문에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 그 다음에 절대값의 차니까 4 빼기 2에서 2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근데 이 똑같은 계산을요. 혹시 여기를 먼저 해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앞에서부터 해오는 거지만 우리가 이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더한 다음에 거기 그 결과를 앞에 거에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건데 자 플러스 7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부호가 똑같은 두 수의 합이니까 부호는 그냥 마이너스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두 수의 절대값의 합이니까 3 더하기 2에서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니까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에다가 두 수의 절대값의 차, 즉 7 빼기 5에서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 세 수를 더하는데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더한 다음에 뒤에 거를 더해주나 그 다음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더한 다음에 앞에 거에다 그 결과를 더해주나 어때요? 똑같은 값을 얻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덧셈의 결합 법칙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에다가 C를 더하나 그 다음에 A에다가 B 플러스 E의 덧셈의 결과를 더하나 이게 항상 똑같아진다라는 게 덧셈의 결합 법칙입니다. 자, 그랬더니 근데 이게 왜 그러죠? 이게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배웠던 교환 법칙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자, 원래는 우리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서 B하고 A의 자리를 바꾸어도 계산 결과는 똑같습니다. 교환 법칙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A하고 C의 자리를 또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계산은 B하고 C를 먼저 더해준 다음에 A를 더해주는 것과 똑같은데 이건 다시 교환 법칙입니다. 얘하고 얘를 자리를 바꿔주면 A와 B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 우리가 흔히 그냥 앞에 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뒤에 걸 더해주게 되는데 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뒤에 거 두 개를 더해준 다음에 그 결과를 앞에 거에 더하나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중간에서 우리가 요식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덧셈의 결합 법칙에 의하면 B 더하기 C 플러스 A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먼저 더해주고 그 결과를 B에 더해줘도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교환 법칙에 의해서 얘를 C 플러스 A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B를 더해줘도 관계없습니다. 게다가 또 여기에서 교환 법칙을 쓰면 A 플러스 C에다가 B를 더해줘도 되는 거죠. 즉, 세 개의 수를 더할 때는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덧셈을 먼저 한 다음에 세 번째 걸 더해주나, 두 번째, 세 번째 덧셈을 먼저 해준 다음에 첫 번째를 더해주나, 첫 번째, 세 번째 덧셈을 먼저 한 다음에 두 번째 걸 더해주나, 똑같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덧셈의 결합 법칙이 뭔지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덧셈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실제 계산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이런 그죠? 덧셈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플러스 5분의 2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5 이렇게 세 개의 수를 더하는 계산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 먼저 요 앞에 두 개의 순서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5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를 더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5를 더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요거 두 개의 분모가 3으로 똑같습니다. 따라서 통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통분 없이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자, 플러스 5분의 2에다가 얘네 둘의 계산을 먼저 해준다. 그 결과를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죠, 이거. 됐죠? 그러면 자, 플러스 5분의 2에다가 더하기, 얘 뭐 됩니까? 얘는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입니다. 그러면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결정하는데 3분의 2와 3분의 5 중, 마이너스 3분의 2와 플러스 3분의 5 중 절대값이 큰 쪽은 플러스 3분의 5이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 옆에는 두 수의 절대값의 차를 적어주는 거니까 절대값 3분의 5에서 이 절대값인 3분의 2를 빼주면 3분의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시 쓰면 플러스 5분의 2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결과는요, 부호가 같은 거니까 공통인 부호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수의 절대값의 합인데 여긴 절대값이 5분의 2죠. 이쪽은 절대값이 1, 즉 5분의 5입니다. 더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5분의 7 이렇게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뭐뭐를 사용했는지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원래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플러스 5분의 2를 더하는 거였는데 이 순서를 바꿔서 플러스 5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를 더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길로 넘어갈 때 우리는 교환 법칙이 사용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죠?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세 개의 수를 더하는 건데 보시다시피 뒤에 있는 두 개를 먼저 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있는 두 개를 먼저 더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결합 법칙이 사용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은 조금 계산이 편안해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간단하게 유리수의 덧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 덧셈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매 시간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배운 내용도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그 이상의 교육기관에 진학하더라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앞에 거 모르면 뒤에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할 때 제대로 하나씩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